120쪽의 6장 3절 가속 틀에서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기준 틀을 이 관성 기준 틀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기준 틀은 우리가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 틀이 이 가속도를 가지느냐? 바로 이 자동차죠. 자동차가 이 원운동을 하는 거 앞에서 했죠.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에 타고 있는 여기 여기 운전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사람이 탈 수 있죠.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는 이제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고 따라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 구심 가속도가 존재하는 그런 틀이 바로 이 자동차의 틀인 거예요. 그와 같은 비관성 기준 틀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걸 느끼죠? 우리 좌회전할 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힘을 우리는 시중에서 쓰는 말이 있죠. 실제로 영어도 있어요. 영어도 센트리 퓨걸 폴스라고 해요. 그걸 원심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구심력은 뭐죠? 구심력은 요거 바로 요 힘. 요 구심력은 센트리피털이죠. 센트리피털 폴스죠. 그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원심력이란 말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실제 힘이 아니고 이제 겉보기 힘인데, 왜냐하면 이 기준 틀이 이제 이 왼쪽 방향으로, 여기 이제 사람이 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왼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은 그 기준 틀에 타고 있는 이제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힘을 갖다 우리는 겉보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원심력 해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겉보기 힘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fictitious란 말이 뭐죠? 이게 fictitious force를 번역한 것이 겉보기 힘이거든요. 그래서 fictitious라는 게 이제 가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짜 힘이다. 왜 가짜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앞에도 힘 하면은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었죠. 접촉력은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물체를 끌어당긴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해서 이제 힘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체를 끌면은 이제 그 물체가 딸려오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물체와 사람이 접촉을 해서 사람이 힘을 가해서 이제 물체가 딸려오게 되는 그런 이제 힘, 즉 접촉력하고 그다음에 비접촉력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 질량과 질량 사이에 접촉하지 않았는데 끌어당기죠. 뭐 우리 전기력 같은 거,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치고 반대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겉보기 힘에는 제2의 물체가 있나요?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공히 이 두 개의 이제 물체가 있어서 서로 이제 힘을 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겉보기 힘의 경우는 이 사람이 바깥쪽으로 받는 힘을 이 작용하는 어떤 물체가 옆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그 물체가 없이 내가 힘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그런 힘은 이 겉보기 힘이에요. 그죠? 겉보기 힘인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밀리지 않으려면 어떡하냐? 사람이 이제 여기를 들어 사람이 휙 밀려갖고 이쪽에 이제 유리창에 사람이 그냥 부딪히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찰력이죠. 마찰력. 이 정지 마찰력이 충분히 크면은 사람이 일로 밀리지 않고 정지 마찰력에 의해서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회전 운동을 이제 하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밀리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과 관련되는 거는 실제 힘이죠. 실제 힘, 즉 사람과 의자 사이의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충분히 커서 이 밀리는 이 겉보기 힘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밀려나는데, 이거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겉보기 힘이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지 마찰력도 커야지만, 이 사람이 이 창 쪽으로 움직이지 않지, 이게 작으면 충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자동차도 이제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와 노면의 정지 마찰력이었죠. 근데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은 결국 그 정지 마찰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자동차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원동을 하지 못하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의 의자와의 그 마찰력 이 충분하면은 이게 이 차가 돌듯이 이 사람도 이제 좌회전을 하는 거고, 그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힘은 겉보기 힘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마찰력은 이제 실제 힘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 121쪽을 보면은 상단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은 이제 회전하는 틀이에요. 회전하는 틀에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서 두 사람이 이제 공을 주고 받아요. 그거를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경우와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경우에 이 공의 궤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틀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틀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공을 던지면은 공은 똑바로 이 사람한테 도달하는 이제 그런 거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관성 기준 틀에 있죠. 정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관성 기준 틀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 틀과 같이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 운동이 이제 등속 운동이 아니니까 이거는 가속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관성 기준 틀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뭘 관측할까요? 이 사람이 회전하는 걸 관측할까요? 같이 회전하니까, 같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회전하는 걸 못 보죠. 같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차 안에, 회전하는 차 안에 같이 서 있는데 그러면 그냥 둘 다 가만 정지해 있는 거로 보지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세 사람은 회전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 바깥의 배경이 반대로 돌죠. 그죠? 이 틀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바깥 경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런 걸 봄으로써 우리가 회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이게 만약에 바깥이 깜깜아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회전하는 걸 느낄까요? 못 느끼죠. 이 사람들은 바깥이 암흑이라면 깜깜해. 그러니까 주위 배경이 없어요. 주위 배경이 없는데 이제 회전해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회전하는 걸 모르는데 이제 공을 던지면은 이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은 이제 공이 똑바로 가죠. 그런데 이 경우는 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거는 둘 사이에 공이 이렇게 똑바로 오고 가는 그런 걸 관측하는데, 이 타고 있는 사람은 공을 던지면은 이제 이 틀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던진 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봐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공을 던진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의 궤도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틀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던진 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관측을 해요. 물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이 똑바로 오는 걸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걸 관측해요. 이 사람은 공이 똑바로 가는 걸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휘어져 가는 걸 관측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은, 공을 주고받는 사람은 여기와 똑같죠.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공이 이제 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던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휘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을 이제 관측하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걸로, 공을 던지면은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틀이 관성 기준틀이냐 비관성 기준틀이냐에 따라서 이 관측자가 이 공의 궤도를 관측하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비관성 기준틀은 예를 들어 공이 등속도로 날아간다면 그냥 등속도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휘니까 이건 가속도를 받았구나. 가속도를 받았으니까 똑바로 안 가고 휘죠. 그렇죠? 마치 구심 가속도 같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힘을 받는구나 라고 이 사람은 느끼게 되는데, 그런 힘이 바로 fictitious force라는 거죠. fictitious force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이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코리올리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 하수구에서 물 빠지는 거, 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이제 하수구, 우리 저기 싱크대에서 물을 뺄 때 그때 이제 물이 회전하게 되는데,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제 그런 거. 태풍도 마찬가지죠. 태풍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이제 적도에서 남반구로 내려갈 때는 그 태풍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 다음에 부코 진자를 매달아 놨는데, 그것이 이제 가만히, 진자라고 하는 거는 매달아 놓으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평면상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냥 천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진자가 이렇게 평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 영향으로 얘가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진자가 이렇게 해다가 얘가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회전하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이렇게 회전하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자를 이제 푸코 진자, 푸코도 사람 이름이죠.
이제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이미 발견된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퀴즈에서 이제 아까 이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과 의자 사이에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밀리죠. 밀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힘을 받느냐? 바로 이 창틀에서부터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밀어주죠.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게 바로 뭐죠? 수직항력이죠. 창틀의 수직항력. 예. 그래서 이제 이 문하고 콘택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으로부터는 이제 그 수직항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폴스를 받는다. 이제 수직항력도 리얼 폴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제 수직항력을 받게 되고 그것은 이제 리얼 폴스다 하는 거죠. 교재 121쪽의 상단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게 그림 A고 오른쪽에 그림 B가 있는데 일단 그림 B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회전하는 틀에 올라타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이 사람들과 같이 회전해요. 그죠? 카메라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회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측자는 비관성 기준 틀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관측이 되는지 이걸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땅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죠? 땅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사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벗어나죠. 그죠? 그래서 마치 관측자는 뭔가 공이 힘을 받아서 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을 fictitious force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건너편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휘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 사람들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은 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는 이제 이 관측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관측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배경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럴 경우에 공이 아까와는 반대인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측자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관측자가 정지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지해 있는 관성 기준 틀에서 본 거예요. 보면 그냥 공을 주고 받은 거예요. 정지 기준 틀에서 보면 공은 주고 받았죠. 휘는 거 없죠. 그냥 주고 받는 거예요. 공을 서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정지에 있는 이 관성 기준 틀에서 본 사람이 이제 이 관측한 그거니까 이제 그림 A가 되겠죠. 이 동영상은 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게 이제 이 이퀘이터란 뜻이죠. 적도. 그래서 적도상에 있는 나라라서
이제 결국 이제 적도가 지나가는 거죠. 그 이제 그 위도가 0인 그 적도의 라인이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적도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물이 빠지는데 적도상에서 빠지는 거하고 남반구에서 빠지는 거하고 북반구에서 빠지는데 이제 빠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적도상에서는 그냥 여기 밑에 이제 물을 빼면은 여기 드레인을 시키면은 이제 물이 그대로 내려가요. 근데 남반구에 가면은 이제 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볼 수 있고, 북반구로 올라가면은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fictitious force의 그 영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비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을 빼요. 빼고서 뭔가 올려놓고 이것이 어떻게 빠지냐를 보면은 그 부유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대로 이렇게 빠지죠. 적도에서는 그냥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인데, 남반구를 얼만큼 움직이냐면 한 10m밖에 안 움직여요. 적도에서 10m 움직였는데도 현상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반구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지금.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북반구로 가는데, 그래서 태풍이, 적도에서 시작한 태풍이 이 남반구로 내려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죠. 지금 이제 북반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죠. 네, 그래서 이런 힘을 fictitious force,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콜리오리 force라고 하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 강의 자료에는 콜리오리 force 또는 fictitious force의 하나의 예로서 푸코 진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좋은 이 가속 틀에서의 운동의 예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볼만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자를, 작은 진자를 갖다 이렇게 흔들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 보면은 성당이 있잖아요. 높잖아요. 높은 곳에 진자를 길게 매달아서 진자 운동을 시키면은 이제 그것이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선 운동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관측하는 틀이 이 비관성 이 가속 틀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마치 좀 과장을 하면은 121쪽의 그림 그 B처럼 그렇게 이제 휘어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워낙에 휘어진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구슬이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구슬을 안 건드려요. 그러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구슬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 진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슬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서 이게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이 구슬들이 모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휜 궤도 운동을 하면서 이 구슬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이제 여기 이 프랑스나 이태리에 가면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프랑스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 이 판테온이라고 있는데 이태리에도 있어요. 근데 이태리의 판테온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그 돔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다가는 진자를 고정하지 못하고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판테온은 이제 지붕이 막혀 있어서 거기다 걸어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이 후코라는 사람이 이 그 프랑스의 판테온에서 이제 이 실험을 했죠. 그래서 푸코 하면은 이제 그 원어 이름이 이렇게 돼요. 푸코. 그렇게 되고 이분은 우리 콜리올리 힘 할 때 그 콜리올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진자를 매달아서 실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콜리올리보다는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니까는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콜리올리의 연구에 접할 기회가 쉬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콜리올리 힘을 보여주는 그 한 증거로서 지구 자전을 이용해서 그 진자가 이제 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구슬을 떨어뜨려요. 요 다음번에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리올리 포스는 fictitious force죠. fictitious가 원어로는 이제 가짜인데 그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어감이 안 좋아서 겉보기 힘이라고 아주 잘 번역을 한 것이고 보통 힘 하면은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어서 힘을 이 가하는 대상이 있고 이제 힘을 받는 대상 두 개의 물체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죠. 접촉력의 경우에는 서로 접촉하면서 당기거나 밀거나 뭐 이런 거고 비접촉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유인력이나 뭐 전기력 이렇게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서로 이제 작용해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하는 것이 이제 실제 힘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 물체의 궤도가 이제 휘는데 그 휘는데 역할을 하는 제2의 물체가 보이지 않죠. 뭐가 잡아당겨서 휜다거나 뭐 이 수평 방향으로 이 축을 갖다 잡아당겨서 뭐 축가 휜다거나 한 그 대상이 되는 제2의 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 fictitious force라고 한다는 거죠.